본격적으로 저희 웨비나를 시작할 예정이며, 첫 순서는 유럽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올해 1월 20일 정도에 이제 취임을 했죠. 그래서 12월 관세청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계속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다가 수출액 증감 추이를 봤을 때 그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달 수치를 보면은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수출 국가이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수출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이 관세,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영향권이 60% 정도가 지금 기업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중간 50%를 넘는 수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수출만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만 봐도 지금 수출 지역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빼고라도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국가로 다변화,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미국 역시 수출액이 6.8% 정도 떨어진 반면에 아시아, 유럽, 아세안 국가가 늘었고 특히 유럽 국가를 보면은 수출액이 18.4%, 작년 대비 5월에 거의 10% 증가한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바탕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 쪽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유럽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서비스를 한번 설명드리고 거기에 앞서서 통관 및 관세 팁 등의 일반적인 내용들도 공유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관팀의 강미연 대리님께서 유럽 통관 및 관세에 대해서 세미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덱스 통관부의 강유연입니다. 앞 세션을 통해 유럽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품고 있고 큰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스스로 유럽 진출을 위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하지라는 실무적인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럽 수출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유럽 통관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을 준비하시는 기업에서 B2C, B2B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정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VAT 규정이나 통관시 유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말씀드릴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유럽의 세금 구조와 관세 정책, 유럽 관세 혜택 및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서류 작성 가이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세금 구조와 관세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와 부가세 구조인데요. 수입 통관은 150유로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150유로 이하인 상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부과되는 반면에 150유로를 초과하는 상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모두 부과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에 관계없이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원래 22유로 이하 모든 B2C 수입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익 면세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B2C 거래 상품에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C2C의 경우 물품 금액 45유로 이하까지 부가세 면제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수입이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EU 각국에 직접 부가세를 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임포트 원스톱 샵이라고 불리는 IOSS 제도입니다. IOSS는 말 그대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150유로 이하 B2C 전자상거래 수익권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서 수입국에 직접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 복잡한 절차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세관에서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셀러들이 iOSS 등록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SS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포트 원스톱 샵이라고 해서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유럽 소비자를 대신해 수입국에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놓은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유럽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 현지에서 통관 후 직접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판매자가 처리해주면 배송 속도는 빨라지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C 전자상거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U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발송된 화물에만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럽으로 보낸 물품엔 적용이 되지만 이미 EU 간 국가에서 이동하는 물품에는 iOSS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 150유로 이하 금액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 1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 통관 절차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모두 납부하셔야 하고 iOSS 제도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 향수 같은 소비세 대상 품목은 별도 절차에 따라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iOSS를 통한 사전 부가세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iOSS는 단순히 세금 신고 간소화뿐만 아니라 구매 경험, 세금 투명성, 통관 속도나 비용 절감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구매자가 결제할 때 이미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을 미리 확인해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 배송 도중에 추가 세금 고지나 삭불 VAT 같은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 불만 쪽이나 반품 같은 사후 문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iOSS 제도의 두 번째 핵심은 EU 단일 등록이라는 점입니다. 27개국 EU 회원국 어디로 물건을 보내더라도 한 국가에만 등록하면 해당 국가를 통해 모든 EU 국가를 대상으로 VAT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국가별로 세무 등록을 반복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 창구로 효율적인 납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통관 심사할 때 iOSS 번호가 기재된 건은 세관에서 별도의 세금 징수나 지연 절차 없이 바로 통관되기 때문에 배송 속도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문서 요청이나 보류를 줄일 수 있어 정기 배송이 많은 셀러 입장에서는 통관 리스크 최소화라는 중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SS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물건을 받는 소비자 대신 저희 같은 운송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별도의 대납 수수료 같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대납 수수료를 없애고 총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OSS는 단순한 세금 제도가 아니라 유럽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만족, 물류 효율성, 비율 절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수시로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셀러분들이라면 등록을 고려해 볼 만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iOSS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OSS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 소비자가 통관 시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다만 이 경우 수수 납부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배송 지연,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중요시하는 셀러라면 iOS 사용을 적극 검토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iOS를 사용하고 있다면 소비자에게 VAT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가격을 50유로로 설정했을 경우 VAT를 제외한 금액이 50유로인지 아니면 VAT를 포함한 금액이 50유로이기 때문에 물품가 40유로,
VAT 8유로 이런 식으로 VAT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안내가 되지 않으면 세금 이중 납부 이슈가 생기거나 통관 과정에서 IOSS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VAT는 상품이 도착하는 국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EU 국가로 발송하는지에 따라 그 국가에 맞는 부가세율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부가세율은 20%이고 독일의 부가세율은 19%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부가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금액은 유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통 청구서나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에 표시되는 화폐 단위가 유로이기 때문에 원화나 달러로 발행된 경우에는 IOSS를 통한 통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IOSS 등록은 EU 27개국 중 오직 한 국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IOSS 번호를 발급받았다면 그 번호를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IOSS를 통한 IOSS를 통해 판매한 기록은 10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판매 수량이나 거래 금액, VAT 납부 내역 등 관련 정보는 디지털 문서 또는 문서 형태로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OSS는 2021년 4월부터 각 EU 회원국 포털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EU 내 법인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세무 대행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IOS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내부 시스템과 운영 역량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세금 구조와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내 주요 수출 시장으로 여전히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럽 진출의 연장선으로 영국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EU와 영국의 제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영국은 135파운드로 금액 기준을 두고 있으며 135파운드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부가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국은 이 부가세가 수입 시점이 아니라 판매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 영국 세무당국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EU의 IOSS와는 다른 방식인데요. EU는 IOSS 제도를 통해 VAT를 통합 신고할 수 있는 반면 영국은 자체 시스템인 HMRC 등록을 통해 VAT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큐티 내용을 보시면 영국도 15파운드까지는 원래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LVTR이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었는데 EU 탈퇴 이후 폐지되어서 부가세는 모두 다 납부해야 하지만 영국도 개인 간 거래일 경우 39파운드까지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파운드 이하인 B2C 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매하고 영국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DDP로 수출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 이때는 수출자가 반드시 VAT 어카운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HMRC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영국으로 B2C, B2B 관계없이 영국 시장에서 원활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영국 세무청 HMRC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은 하단 링크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 가격이 135파운드를 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받는 시점, 즉 수입 시점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가세는 영국 표준 부가세율인 2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품이 영국에 도착하고 통관되면서 시간에 바로 세금이 부과되고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때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스트폰 VAT 어카운팅, 즉 PVA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점에
바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정기적인 VAT 신고서에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 역시 HMRC에 반드시 VA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 진출이 계획되신 수요자분들이라면 사전에 HMRC 등록과 PVA 활용 여부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VAT 계정 등록은 HMR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특별한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자 정보, 사업자 유형, 연락처, 사업장 주소, 거래 금액 규모, 그리고 영국 VAT 신고 빈도 등 일반적인 세무 등록 시 요구되는 핵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처럼 비영국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단 영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영국 내 UK 텍스 에이전트 등록이 함께 권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되면 VAT 번호가 발급되고 이후에 MTD라고 하는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VAT 신고를 하고 납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럽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세 혜택의 핵심은 바로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의 활용입니다. EU FTA는 한국과 유럽 연합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 27개국에 수출할 때 이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원래 5에서 10% 수준의 수입 관세가 붙는 제품이라도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역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액 기준에 따라 증명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2011년도부터 EU와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유럽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와의 FTA는 자율 발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기존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직접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만 기재하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문구가 EU FTA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원산지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며 FTA 기준에 따라 한국산임을 수출자가 직접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구는 인보이스 상단이나 하단 이렇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보이스 금액 6,000유로를 기준으로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이 자율 원산지 문구만 기입하면 되고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협정 문구 1번 위치에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입해서 협정 문구를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EU 회원국별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보신 협정 문구에서 인보이스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구 1번 위치에 반드시 인증 수출자 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각 EU 회원국마다 인증 번호의 체계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역으로 EU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인증 번호 형식의 문구 오류나 검토가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는 품목별, 업체별 인증 수출자 관계없이 수완 부호 3자리, 인증 연도 2자리, 1년 번호 6자리까지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증 수출자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자라면 협정 문구 1번 자리에 기입하셔서 발송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FTA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완전히 탈퇴이기 때문에 EU FTA와는 별도로 한영 FTA를 체결돼서 2021년부터 별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통관 시 사용하는 협정 문구는
EU와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국은 EU 기준 금액인 6,000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자국 통화인 파운드 기준도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2025년 자국 통화상의 기준 금액은 5,400파운드이니 실제 업무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U 국가별 관세율과 부가세율은 여기 보시는 EU 공식 통상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제품별 기본 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그리고 EU 국가별 부가세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진에서처럼 제품의 HS 코드, 원산지국, 도착국을 차례로 선택하시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 정보와 세금 정보가 정리되어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시로 한국에서 독일로 남성 면 셔츠를 발송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남성 면 셔츠의 기본 관세율은 12%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한국과 체결된 FTA 협상율은 0%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율은 왼쪽 메뉴 중 스텝을 별도로 클릭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독일의 부가세율은 19%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율은 EU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착국 기준으로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U는 단일 시장처럼 움직이지만 유럽의 부가세는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별로 부가세율도 다르고 서로 명칭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EU 법령상 최소 15%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부가세율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 27%, 가장 낮은 국가는 17%로 룩셈부르크가 되겠습니다. 또 VAT라는 표현 말고 고유한 명칭으로 부가세를 지칭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UST, 프랑스는 TVA, 이탈리아는 IVA 등 모두 부가세를 지칭하는 명칭인데요. 이렇게 실무에서는 VAT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해당 명칭을 보면 그 나라의 부가세임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U는 소비자 과세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착국의 부가세율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이때는 또 IOSS 제도를 활용하면 미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 없이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세율 확인 방법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별도로 독립적인 통관 및 체계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링크로 접속하시면 이 사진에서처럼 바로 HS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EU에서와 동일하게 남성 면수치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품목의 세번에 따라 관세율과 부가세율이 각각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는 12%, 부가세는 20%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HS 코드의 하위 세 번에 따라 각각 관세가 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부가세는 세율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세율인 20%, 그리고 일부 생필품에는 5%, 그리고 책이나 식품, 어린이 의류 등에는 제로 레이시라고 해서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데, 각 품목별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작성 가이드입니다. 유럽에서는 항공 화물에 대해 사전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ICS2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수입, 수출 화물에 대한 사전 적하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적하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발송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화물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페덱스 에어엘빌에는 ICS2에 필요한 정보가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따로 제출해야 할 것은 없지만,
BL상의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BL 작성 시 오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iOSS 등록을 하셨다면 에어웨이빌의 iOSS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페덱스를 이용하신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4가지 방법으로 iOSS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페덱스 홈페이지에서 픽업 예약 화면, 마이 TNT 플랫폼, 페덱스 오토메이션 툴박스, 그리고 GTM 프로그램 순서인데 그 어느 것을 사용하시던 VAT 넘버 란이나 텍스 아이디 란에 iOSS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입니다. 인보이스에 품목란을 작성하실 때 단순하고 모호한 표현은 EU 통관 시 세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통관 지연은 물론이고 HS 코드가 잘못 분류되면서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거나 협조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품명 작성은 관세 분쟁을 예방하고 FTA 혜택을 원활하게 적용받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샘플이나 파트, 액세서리처럼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제품의 재질, 용도, 기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 예시를 기재해 놓았으니 작성 업무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S 코드, 즉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HS 코드는 해당 품목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고 어떤 통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앞 6자리까지는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한국, 영국, EU의 HS 코드 확인은 상단 링크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리 번호라고 하는 유럽 수관 등록 번호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오리 번호는 한국의 통관 고유부호 같은 개념으로 EU 세관에서 통관, 세금 처리를 위해 수입자에게 부여하는 등록 번호입니다. 특히 수취인이 VAT 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오리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 수취인일 경우에도 국가마다 제출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오리 번호가 필요한지는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스는 개인도 이오리 번호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취인란에 기재되는 이오리 번호와 FTA 협정 문구에 들어가는 인증 수출자 번호를 같은 번호로 착각해서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호는 역할과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면 FTA 혜택이 무효 처리되거나 수입자 정보 세관 등록 오류로 통관 지연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U 이오리 번호와 영국 이오리 번호는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EU 이오리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셀러분이시라면 영국으로 수출하실 때 반드시 영국 수관에서 GB로 시작하는 이오리 번호를 따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통관 규정 및 관세 팁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럽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실무적인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통관 환경에 보다 정확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럽 시장 진출이 더 원활하고 전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덱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덱스 영업부의 한문규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페덱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물류와 유통의 복잡성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페덱스가 어떻게 유럽 시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경쟁력 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지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럽 내 네트워크, 페덱스의 서비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럽 내 페덱스의 네트워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를 보신 분이라면 경기장 내에 페덱스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페덱스가 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여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페덱스는 유럽 총 49개 국가 중 45개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 5만 명이 넘는 직원이 2개의 메이저 항공 허브와 27개의 육상 허브, 540개 이상의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페덱스가 유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럽에서 수입할 때 이용하게 되는 페덱스의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입니다. 페덱스는 항공 네트워크와 육상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덱스는 유럽 내 45개 국가의 67개 공항의 비행기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매주 23대의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아시아로는 매주 19대의 비행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에 2개의 허브 공항을 운영하고 있어 유럽과 다른 대륙 그리고 유럽 내 국가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네트워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육상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덱스는 유럽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27개의 육상 허브와 54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의 유럽 모든 지역에서 픽업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고객사의 물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배송을 보장합니다. 페덱스의 유럽 내 경쟁력은 바로 자체 항공 네트워크에서 시작이 됩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적으로 7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이며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파리 샤르드골 공항과 벨기에 리에주 공항을 중심으로 유럽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는 아시아, 북미, 중동을 연결하는 글로벌 연결을 중심축으로 매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유럽 전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항공 네트워크가 바로 페덱스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페덱스가 직접 항공기를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운항 일정의 유연성, 보안성, 그리고 정시성에서 타사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네트워크 덕분에 고객 여러분은 유럽 주요 도시까지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며 긴급한 비즈니스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페덱스의 또 다른 강점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육상 네트워크입니다. 페덱스는 유럽 내에 540개의 배송 거점, 그리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망을 통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페덱스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산 기반 네트워크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류회사는 제3자 운송업체에 의존하지만 우리 페덱스는 자체 트럭과 드라이버를 통해 배송 품질과 보안성을 직접 관리합니다. 덕분에 고객의 화물이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예측 가능하게 배송됩니다. 또한 페덱스는 유럽 내 국경 간 배송에서도 통합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며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덱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덱스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페덱스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로 유럽 주요 도시까지 가장 신속하게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덱스 이코노미 서비스는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보다는 느리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여 인기가 많습니다. 페덱스는 단순한 운송을 넘어 소화물부터 고중량 화물까지 다양한 무게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커머스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부터 온도 조절 배송, 그리고 위험물 배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럽은 국가별 규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페덱스를 통해 복잡한 수출입 과정을 간소화하여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페덱스는 단순한 물류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네트워크는 좋은가요? 서비스는 어떤가요? 그리고 가격은 경쟁력이 있나요? 결국 물류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은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가격입니다. 앞서 페덱스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덱스는 고객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와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일 유럽 수출입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격을 출시했습니다. 이 내부 분석 결과 기존 페덱스 요금 대비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해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중요한 점은 페덱스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 즉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정성까지 포함된 가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면 제가 방금 전 이메일 도착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자면 이번 주 유럽 특가가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페덱스는 고객 여러분의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서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과 관련해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들의 영업사원에게 컨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페덱스가 유럽 시장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페덱스는 단순한 운송업체가 아니라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유럽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또는 유럽에 진출해서 벌써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페덱스와 함께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정적이며 보다 경제적인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페덱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페덱스 영업부 한문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덱스의 네트워크와 프로덕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럽 대폭 할인된 할인율에 대해서도 한문규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강리원 대리님이 말씀 주신 부분과 또 한문규 부장님 주신 부분들이 저희 페덱스.com 웹사이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사항은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강의 세미나 내용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어서 강의 후에 설문조사 링크를 저희가 띄워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설문조사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정보나 그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PDF 파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다 담겨 있고 QR코드도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캡처를 하시거나 들어갈 필요 없이 설문조사 후에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덱스닷컴 내에 유럽 특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실 수 있고 유럽 발송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저희 페덱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유럽에 발송하는 서류 요건 변경 내용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으며 VAT 규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보시면은 최근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 인터내셔널 프라이어티부터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서비스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고객이 원하시는 속도 또는 가격에 따라서 서비스가 조금씩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페이지에 없는 내용들, 특히 좀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실 때는 주관식처럼 이렇게 글로 남겨서 보실 수도 있어요. 고객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질문 남겨두시면 저희 영업팀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또 연락을 드리거나 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페이지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런칭한 유럽 수출입 캠페인 내용도 잠깐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제 런칭한 캠페인으로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할인율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할인율을 바로 공지 드릴 수는 없지만 영업 사원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마케팅 팀에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할인율과 더불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신규 고객일 경우에 이 사이트에 프로모션 사이트에 정보를 남겨두신 다음에 그 후부터 유럽을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실 때 3건 이상 보내시면 신세계 상품권 2만 원, 5건 이상 수출입하시면 추가 2만 원 해서 맥스 4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럭키드로우를 통해서 노트북부터 여행 가방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페덱스의 할인율도 누리시면서 상품권 또는 경품까지 누리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프로모션 참여하기는 QR코드 저희가 나중에 띄워드릴 또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기존의 페덱스를 보내시던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하시면 상품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거의 분기별로 2-3번 이상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소식도 받으시면서 저희 캠페인 내용도 받으시기 위해서는 네이버 페덱스 블로그를 통해서도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톡에 페덱스 등록해 주시면 이 내용들이 계속 고지가 갑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저희의 서비스 내용이나 캠페인 내용들을 계속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